김주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너무 반가웠대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이가 싫다고 그러더래요. 왜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이 노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2012년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주혜가 올해 3월에 마지막으로 북한 매체에 얼굴을 드러냈다 지금 4개월째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매체가 많이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사라진 김주혜, 액세살이냐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사실은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또 기자로서 그게 화면에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우리 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주혜가 화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걸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부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식은 다 예쁘잖아요. 일반 부모도 자식이 제일 예쁘고,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도 똑같은 심리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성장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북한 사회가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 왕의 아들이나 왕의 자제를 이렇게 다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별장이나 이런 데서 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한이 남은 것 같아요. 김정일 시대가 딱 나오면서 와이프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것도 팔을 끼고. 북한 주민들은 아마 역사상 처음 보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와이프랑 팔을 끼고 인민들 앞에 나타난 김정은이가 딸을 데리고 안 나타나겠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후계자로서 미리 눈도장을 찍느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 아버지로서 딸이기 때문에 또 예쁘니까 같이 데리고 다닌 거고, 김정은도 한 가정의 세대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상했을 때 그런 시나리오가 일단 첫째로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 같아요. 김정일 시대보다는 핵무기도 많이 만들고 핵 발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이목도 좋지 않고, 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핵무기에 대한 판타지가 없어요. 그냥 과거에는 뭐 핵을 만들어 성공하면 그게 조선의 자긍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고난이 계속이 되다 보니까 북한 정권보다는 시장을 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동당을 믿으면 굶어 죽지만 장마당을 믿으면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무기가 성공을 해도 북한 주민들이 과거처럼 진심으로 좋아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계속 국방력에 힘을 집중하고 핵을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보는 시선도 안 좋고 국내에서 주민들이 보는 시선도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거죠. 그러면 그 핵 발사장에 그 뚱뚱한 김정은이가 혼자 나가서 서 있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자녀를 옆에 데리고 같이 가면 그 그림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거양득.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도 그걸 되게 그 사진을 대서특필했는데, 핵무기 발사장에서 그걸 배경으로 김주혜랑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참 많은 걸 노렸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는 지구의 위협이 되고 어떻게 보면 침략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핵무기나 핵 발사는 누구를 침략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다. 우리 후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다. 이런 이미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주혜의 출연 이런 것들이 북한 정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정적인 이미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된 김정은의 이미지 세척, 그리고 또 이제 한쪽으로 보면 핵무기에 대한 관점, 침략의 도구가 아니라 나라의 후대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평화로운 무기다. 이런 인식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나리오를 했을 것 같고, 김주혜가 화면에 등장하지 않은 거, 그거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냥 어느 때건 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김주혜가 몇 달 동안 나타남으로써 그 애는 자기가 할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북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말도 세 번 하면 안 좋은 말로 들린다. 처음에 나타나서 그만큼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이가 화면에 등장해야 될 이유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그걸 되게 크게 예민하게 다뤄야 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북한은 그거예요.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그리고 수령당 대중의 일심동체다. 이게 북한의 슬로건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한 명을 내셔서 전체를 교양하는 게 북한식 사상 교양 방법인데, 김주혜라는 아이가 나옴으로써 수령님의 자제분이자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딸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얻겠어요? 수령님도 우리와 똑같은 아버지고 똑같은 가장이구나. 너무나 좋은 캐릭터죠. 그러다 보니
보니까 출연을 시킨 거고 처음에 당시 나타났을 때는 북한 주민들이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아이가 계속 나타남으로 해서 그 아이의 옷차림,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 봤을 때 너무나 현실에 생존하는 그 또래 아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처음에는 와, 수령님 딸이다. 두 번째로는 쟤는 뭐야? 나이도 어린애가 왜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나타나? 우린 못 입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출연시킬 가치나 의미가 없는 거죠. 언젠가는 또 다시 나타날 거예요. 필요할 때는. 남한에 와서 12년 차인데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와 사실은 다 추측성이에요. 우리가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의 김씨 일가 1호라고 하잖아요. 1호에 대한 사생활과 의도는 북한 당간부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남쪽이라는 동떨어진 나라에 와서 북한의 매체가 방영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분석하고 추측하고 결론을 내는 게 우리 언론이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김씨 일가에 대한 기사는 우리가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건 추측성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봐야 되는 거지 어느 게 정답이고 어느 게 정답이 아니다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 특히 김정은 일가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은 귀신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김정은이 독단이에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생각을 하는 건 어떤 환경에서 자랐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자라면 그런 것들이 기상천외예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 스위스도 유학 갔고 자기가 보고 자라온 어린 시절의 삶이 불우했잖아요. 권력을 가졌다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한도 있었고 스위스에 나가서 당분간이라도 해외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자유로운 것.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변에서 뭐 조언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성향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데 사실 제가 북한에 살았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저렇게 잘 살고 저 족속들은 왜 저렇게 누려야 될까? 의심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아, 수령님이고 태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세상 밖을 나오니까 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북한 내부에서 살면 그런 질문을 안 던집니다.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오고 세상 밖으로 안 나오고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은 뭐 요란한 호칭보다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어린 아이한테 존경한다 뭐 이런 말들이 조금 우리 기준에 들을 때는 너무 어글거리고 이건 뭐야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수령님의 딸인데 수령님의 딸은 한 살이라도 존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칭호가 붙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북한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수령님 딸이란 말도 함부로 못할걸요? 수령님 자제분이니까. 태양의 자제인데 당연히 존경하다는 말을 붙이죠. 근데 그런 비상식적인 논리가 북한에서는 그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북한을 벗어난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너무도 어이가 없는 일이죠. 왜냐면 김정은이가 건강 이상설이 여러 번 제기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몸무게나 키에 비했을 때 건강에 데미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건강이 안 좋고 역대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어떻게 보면 급사를 한 거잖아요. 그냥 막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유전적인 걸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후계자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북한 내부에서도 아들이 있다는 소문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제가 3명이다. 근데 이제 수령님의 자제분은 꼭 수령님이 되는 게 북한에서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되냐 딸이 되냐 그래도 가부장적인 간섭이 조금은 남아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들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북한은 역대적으로 여성이 수령이 된 적은 없잖아요. 지금 김주애가 출연을 했다고 해서 김주애가 꼭 후계자가 된다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메이킹?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애로운 이미지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이 화면에 딱 나타났을 때는 김주애는 화면에 노출될 때 보면 아버지한테 뽀뽀도 하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제 딸하고 아빠, 엄마가 다니는 게 더 좀 친근하거든요. 아들은 되게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전체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 딸을 부각시키는 게 여러모로 자연스럽고 더 좀 좋은 이미지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김주애를 출연했다고 해가지고 꼭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 이런 판단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고 아직은 김정은이가 젊었기 때문에 그런 후계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연치 않다. 과거에도 북한에는요 간부들 중에 여성 간부를 몇 프로를 쓰라는 대내의 그런 지시들이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직책이 있고 어떤 환경에 사는가에 따라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시키는 각도가 달라요. 근데 대체로 많은 탈북민들은 고진 다 생활고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땅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서울에 앉아서 제주도 상황을 알 수가 있는 나라예요. 북한은 모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과거에도 보면 북한에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보의원, 안전원 여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 현송월이, 김여정이, 이설주 이렇게 여성들이 조금 젊은 여성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북한도 여성 일꾼들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 물론 과거보다는 증가가 됐겠죠. 하지만 그렇게 변혁적인 일은 아니다. 당비서도 여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남성들이 전적으로 했던 그 보의원도 편집공장, 방직공장 이런 데는 다 여성 보의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북한이라는 땅을 그냥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가 보여주는 그걸 보고 판단하기에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속 내부를 보게 되면 여성들이 간부 직책에 들어가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 젊은 여성 지도자들이 나온 거는 새로운 변혁은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로 해서 북한의 전체적인 여성 간부들이 부활한다? 이거는 아직은 좀 때이른 판단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주애는 2013년생으로 알려 있어요. 12살짜리 아이예요. 방학숙제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지 않을까요? 비중을 크게 둘 때가 돌아. 사실은 뭐 김주애라는 존재가 비중이 작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매체에 나타내고 안 나타내고 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예, 어느 때는 또 나타날 거예요. 그게 우리 매체를 보게 되면 이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을 평가할 때도 김정은이 뒤에서 몇 번째로 섰냐에 따라 서열이 바뀐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까지 예민해야 될 부분인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할 때 그 주변에 앉는 거는 그건 확고한 거지만 현지 지도를 할 때 약간 뒤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밀렸나?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냥 뒤에 섰을 수도 있고 김주애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북한에서 김주애 이름을 개명하라고 전국적으로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옛날에 김정은의 할머니죠. 김정숙이라는 이름은 개명하라고 했어요. 저희 어릴 때. 그래서 저희 학급에도 김정숙이라는 아이가 김정아를 개명했던 적은 있어요.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와서 김주애 이름을 개명하라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김여정이는 고모잖아요. 고모 입장에서 조카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론에 김여정이가 인상이 좀 메마르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것에 제가 그런 데가 의미 부여를 하지 말아라. 왜냐면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김정은이와 김여정이는 끈끈할 수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어릴 때부터 부모를 일찍 여인 아이들이죠. 한 가정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20대 초반에 부모를 잃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들이 의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김여정이도 보면 김정일이한테 너무 충성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 봤을 땐 충성다하는 거지만 형제로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빠의 딸인데 고모 입장에서는 그거에 가지고 반감을 살까요? 대통령이 누구나 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친척 간에도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은요 그냥 팜프리트를 찍은 나라예요. 대통령의 아들은 꼭 대통령이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김여정이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공식 직함이 있잖아요. 뭐 당중앙위원회 일부부장이라든가 과거에 자기 직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왕세에서 물러난 사람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왜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근데 이제 가끔 화면에 비칠 때는 피곤해서 좀 인상을 굳히면 김여정이가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제발 좀 그 사람도 같은 인간이고 같은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상이 굳어지면 그걸 갖고 너무나 포괄적으로 데이터에 맞지 않는 과한 분석은 하지 말아라. 김여정이 입장에서는 그 13살, 11살짜리 아이한테 무슨 질투를 느끼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분석하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이 어떨 때 말이 안 나가냐면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할 때 물론 김여정이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나팔수 역할을 해요. 남한하고 관련된 중요한 담화문은 다 김여정이가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어물풍선이나 이런 것들도 김여정이가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뭐 그런 거 갖고 뭐 누구를 숙청하고 그러니까 그런 주축이 왜 나오면 과거에 장성택이를 숙청하면서 장성택이 남이 핏줄이에요. 김여정이 김주애는 같은 핏줄입니다. 핏줄을 중요시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족속은 숙청할 수 있어요. 자기 족속은 숙청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나친 분석이 나온 오보 결과가 아닐까? 얼마 전에 탈북을 했던 탈북민 20대 아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 김주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너무 반가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세대에 맞는 동질감이 있잖아요. 10대 아이는 아이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역대적으로 어른들이만 나오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이가 싫다고 그러더래요. 쟤는 왜 사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데서 수령님한테 뽀뽀하고 왜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이 노냐. 약간 아이들이 조금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고 있다. 항상 북한에는 그래도 아직은 좀 봉건적인 간섭이나 그런 게 조금 남아있는 데잖아요. 자유로움이 제한된 나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네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모든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반가웠다가 점점 쟤는 왜 저러지? 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일부 아이들. 왜냐면 북한은요, 수령과 수령 가족에 연관된 일들을 내 마음 생각을 옆에 사람한테 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대체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북한에서 살던 일개 주민이었어요. 그리고 남한에 와서는 탈북민으로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을 원하지 말아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뭐 주식이 올라갔다 주식이 떨어졌다 이것은 가학적 숫자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입증할 수가 있는 문제잖아요. 북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가학적인 숫자나 행위로서 인정이 안 되는 나라예요. 오직 그 매체가 방영하는 작고 작은 어떻게 보면 꾸며진 데이터의 기초에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북한이 저렇구나 이런 정답은 정하지 말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보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좀 더 무섭거나 가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다. 이런 것들을 열어두고 북한 문제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탈북민 박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